안녕하세요.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송무 사건들을 진행해 오면서 경험한 바에 따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길 사건이라도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승소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거 당연한 말이긴 한데 소송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죠. 상대방은 변호사랑 의뢰인이 합심을 해서 기를 쓰고 싸우는데 우리 쪽에서는 승소할 의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길 사건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의뢰인 중에서도 가끔씩은 나는 이 사건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는 바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을 맡겨놓고는 변호사 연락에 답도 안 하고 자료 보내주기로 한 것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귀찮아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의뢰인은 드물고 승소 의지가 강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변호사는 승소 의지가 의뢰인만큼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패소하면 기분이 안 좋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패소를 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게 없고 그냥 나는 내 일 아니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다, 이럴 수도 있겠죠. 특히 저가 수임을 통해서 사건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임을 해놓고 적당히 구색만 갖춰서 사건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기본적인 것들도 놓쳐서 패소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있으니까요. 네. 요즘에 불량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온갖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우려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승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결부시켜서 승소 의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공보수죠. 물론 성공보수랑 상관없이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성공보수가 걸려있는 것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요건은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승소 의지가 강해야 된다. 네.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네. 사건을 겪은 당사자보다 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변호사가 아무리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설명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또는 속인다거나, 자료를 전달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한테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의뢰인들 중에서는 승소 의지는 매우 강한데 변호사가 이제 승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신만의 주장에 몰입을 해가지고 들리지가 않고 다른 얘기만 계속 하거나, 또는 상관이 없는 다른 자료들만 계속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과 소통이 좀 힘든 사건들은 변호사로서는 일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와 반대로 변호사 쪽에서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의뢰인과 상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뢰인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사실관계를 좀 적당히 추측을 해서 소장에 넣고, 또 자료들도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진행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전달받은 대로 그대로 제출을 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판에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그 빈틈을 발견하면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죠. 그리고 이제 점점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또 의뢰인이 뭔가 사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어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 두절이다. 이런 변호사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맨날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했다고 이러면서 업무를 방해하시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쉬워 보이는 소송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솔직하게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변호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승소 의지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나 리서치 같이 이제 변호사의 기본적인 능력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하고, 지금 이 사건의 해당 분야에 관한 법리와 판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률에는 수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변호사라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일반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서초동에서 그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가 별로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는 판사들 중에서도 이제 재판을 해본 판사가 많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이니까 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좀 특수한 분야 같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의 영역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번째는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입니다. 아무리 의뢰인과 변호사가 잘 합심을 해서 빈틈없이 재판을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죠. 3인 이상 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 사건보다는 이제 단독 사건, 판사 한 명이 사건 전체를 검토를 해서 판결도 한 명이 쓰는 그런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봤는데 사실관계 인정을 완전히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운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을 이기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이길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